안녕하세요. 또끼의 육아놀이 김준희 작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안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개월 이전 아기에게는 안전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물론 6개월 이후에도 아이를 키울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끼의 육아 1탄, 2탄의 안전 잠자리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클립에서는 미국 소아과 협회에 나와 있는 안전에 대한 3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EBS 육아학교에서도 이 페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3가지 요인은 약한 아기, 그러니까 미숙아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선천적으로 조금 약해서 취약한 그런 아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항목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또 처음 키우다 보고 또 아기가 정말 어떤 장애가 있고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약한 아이였다라는 것은 그냥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6개월 전, 생후 6개월 전은 주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발달이 되는 주요 발달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SIDS라고 하는 영유아 돌연사가 발생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는 각별하게 안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기적인 부분은 생후 6개월 전은 항상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경 요인이 있는데 환경 요인은 자는 잠자리 환경에서 범퍼 가드가 너무 푹신하다라든지 잠자리가 어른 침대처럼 푹 꺼지는 그런 푹신한 그런 매트리스를 사용을 한다라든지 부모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등등등 그런 환경적인 안전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부모 중에 한 분이 뭐 흡연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불이라든지 어떠한 무슨 장난감 뭐 이런 것들도 얼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영유아 돌연사가 질식사잖아요. 질식사가 많거든요. 물론 약한 아기 카테고리에 속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숨을 쉬다가 모든 것이 발달이 아직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베개, 푹신한 베개, 뭐 그런 것들, 엎드려 자기 이런 것들 6개월 전에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 잠자리 3가지 요소가 같이 이렇게 다 요소가 그 영유아 돌연사를 여기 왔어? 조금만 더 하고 바로 끊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영유아 돌연사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3가지 요소 중에 뭐 몇 가지가 겹쳐져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거죠. 저는 6개월 전에 아기를 엎드려도 재웠는데 영유아 돌연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뭐 여기 속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아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다 하나씩 영유아 돌연사라는 그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6개월 전인지 약한 아기인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지 다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중에 환경 요인이나 6개월 전은 우리가 좀 완전히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약한 아기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항상 6개월 전과 환경 요인을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한 아기의 경우는 소아과 진료를 보신다거나 이럴 때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안전잠자리 퀵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등 대고 자는 거 6개월 전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뒤집기, 되짚기, 목에 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불은 없는 게 낫고요. 이불 있으면 또 덮일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안전을 무엇보다 영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기 잠자리 푹신한 것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또끼의 육아 책 1탄에서 잠인형도 5개월 전에 아이 넣지 말라고 권장드리고 있어요. 정말 연우가 잘 만들었네. 그래서 지금 연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잠인형 같은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잠인형 넣어주시는 거는 생후 6개월 전에 넣지 말고 생후 6개월 뒤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닥터 하비 박사의 책에서는
손수건 크기만한 위안물을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만약 6개월 전에 넣어주신다면 손수건 크기만한 위안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생활습관도 중요한데 담배를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부분 중요하고요. 잠자리 공유,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스커션이 많아요. 미국 소아카페 가이드라인 가장 최근 버전이 2016년도 10월 24일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나 제 포스팅에 올려둘 거고요. 책에는 다 녹여서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잠자리 공유를 2011년도 버전으로는 안전잠자리 미국 소아카페 가이드라인에 잠자리 공유를 하지 않고 자는 방은 공유를 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안내가 나갔는데 최근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는 방을 공유하자는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2011년도 버전에는 잠자리 공유는 하지 않고 하지만 자는 방 공유는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 들어서 다시 조금 수정된 부분은 가능하면 6개월까지는 자는 방은 공유를 하되 잠자리는 분리해서 자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는 방 공유할 때 그 체크사항들이 굉장히 세밀한데요. 어린애 잠버릇, 막 움직이면서 자는지, 생활 패턴, 담배, 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다 괜찮다면 안전하다고 보여진다면 자는 방도 공유하고 같이 자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선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바뀐 부분이고요. 그 위원회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 모유수유 쪽 전문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모유수유 쪽도 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서 다시 리버전이 2016년도 10월에 나왔습니다. 모유수유를 하거나 공갈을 하는 것도 질식사를 막는다. 그 부분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요. 온도나 환경적인 요소들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책임의식,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지막에 항상 거론되는 요소로 나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퍼블리시된 미국 소아과 협회 2016년도 버전을 검토를 그 전에 2011년도 버전과 비교해서 검토를 같이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에는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 정말 보수적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요. 거기는 정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 있는 것들은 다 하지 말라라고 제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 공유하는 부분, 룸 쉐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룸 쉐어링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룸 쉐어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을 2016년도 버전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까지는 룸 쉐어링을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분리는 해라. 잠자리는 베드 쉐어링이랑 룸 쉐어링을 따로 설명을 해요. 베드 쉐어링은 하지 말되 룸 쉐어링은 6개월까지를 권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또 이제 막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룸 쉐어링을 할 때 SIDS, 영유아 질식사, 영유아 돌연사가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뀌지 않는 부분은 bed sharing is not recommended라고 나와 있어요. bed sharing은 권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끼육아 책에서 설명했던 어머님, 아버님들 주무시는 잠자리 옆에 아기의 배시넷이라든지 작은 아기 침대를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흔들렸습니다. 배시넷이라든지 아기 침대를 조금 붙여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죠. 만약에 아기를 먹이다가 잠이 들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소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잠드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베드 쉐어링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했잖아요. 권장을 했는데,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 쉐어링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소파에서 그냥 같이 잠들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소파에서 그냥 잠드는 거는 오히려 먹이다 잠들 때 또 질식사할 수 있으니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케이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24명의 신생아들이 카우치나 armchair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소파나 이런 안락의자에서 잠이 들다가 영유아 돌연사 된 사례들이 있었다.
201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데이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스터디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니터라든지 도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트리스 자체가 단단하면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폭신한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 등대고 자는 것, 이거 중요하겠죠. 제가 등대고 자기 캠페인 같은 경우는 다음번 클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안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토끼유가 1탄, 2탄에도 안전잠자리 체크리스트들이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꼭 참고해 주세요.